반갑습니다. 김건입니다. 부지런하시네요. 평일 저녁에 대단하십니다. 열정이. 강의는 30분이고 만드는 시간이 50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준비했고요. 다른 분들이 이제 만드는 얘기를 많이 해주실 것 같아서 저는 보드게임 작가를 오래 해보니까 고정관념이 좀 깨지더라. 예, 제가 좀 처음에 가졌던 생각과 지금 현재 가진 생각, 좀 바뀐 생각들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많이 만들었어요. 게임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예. 대부분은 출판사와 계약한 거고요. 방금 이제 주봉환 작가님께서는 직접 출판사이시고 많은 작업을 스스로 하시지만 저는 출판사랑 같이 코웍을 한 게 대부분입니다. 물론 저도 직접 출판한 게임들이 있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란 사람은 어떤 작가인가, 작가마다 개성이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은 오랫동안 뭘 많이 만들었구나. 그리고 상도 좀 탔습니다. 상은 뭐 여러분들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는데 가장 최근에 올해죠. 아스도르를 탔는데 사실 저거는 대단한 겁니다. 저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검색 좀 해보시면은 나오는데 엄청난 겁니다. 저게 이제 어쨌든 뭐 자랑한 거고요. 그런데 실체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제 보드게임 기계에 있는 제 게임들을 이제 검색하면 그 리스트가 저기에 있는 것보다 많이 적어요. 그러니까 수출된 게임들 위주로 있는 건데 평점을 보면 평균 내잖아요. 6.4밖에 안 돼요. 보통 우리가 커뮤니티 같은 데서 보면 7점 이하 게임은 보지도 않아요. 한 8점 돼야 이거 갓게임이다 하고 7점대는 돼야 살만하다 하거든요. 근데 저는 대부분 6점대 게임이에요. 평점은 6.4. 이 얘기는 뭐예요? 되게 많이 만들었는데 평점은 6.4다. 그리고 뭐 오래 했다고 평점이 오르지도 않아요. 이 얘기는 뭘까요? 저는 어떤 작가일까요? 저의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그냥 노력파다. 그죠? 노력파다. 저는 저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역설적으로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예. 자, 그런데 지금 고정관념 얘기를 할 거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들, 보드게임 작가가 가진 오해들. 첫 번째 오해. 보통 이거잖아요. 보드게임은 돈이 안 돼. 보드게임은 돈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거를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사실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외식업은 돈이 안 돼. 뭐 이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하기 나름이라는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보드게임도 돈이 될 수 있다. 네,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제 행복해 보이는 이제 어르신 한 분이 계신데 이거 다 저작권 프리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뭐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오래 살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100살 넘게 살아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걱정 안 되세요? 저는 그게 너무 걱정되는데. 그래서 우리 국민연금 들지, 개인연금도 들지, 우리 재테크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돈은 없잖아요. 모자라잖아요. 나가는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우린 뭔가 더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할 때 보드게임이 너무 좋다. 왜냐? 여기 있는 것들인데 얘네들이 다 뭘 주는 거예요? 저작권료를 주는 거예요. 저작권료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도 나와요. 내가 죽어도 70년, 사후 70년 동안 나와요. 자, 그러면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노후를 대비할 때 뭐 연금 이런 것도 있지만 얘네들은 다 뭐가 필요해요? 뭐 주식도 해야 되고 뭐 다 부동산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이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린 돈이 없죠. 저만 없나요? 대부분 돈이 없습니다. 물론 돈이 많으신 분들도 있지만 돈이 없는 분들은 뭐가 있어요? 시간이 있죠. 시간을 연금으로 바꾸는 수단들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를 쫙 보면 내가 이 중에 뭘 잘하나를 봐야 되겠죠. 저는 여기 오신 분들은 보드게임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되게 보드게임에 관심이 많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다른 것들보다는 보드게임이 가장 적성에 맞고 재밌었고, 그래서 이거를 오랫동안 해서 저작권 수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드게임 메이커스 시리즈 수업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노후 대비를 하시면 좋겠다. 보드게임으로. 이거는 전업 작가가 안 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부업 작가가 하셔도 되잖아요. 저는 여기 오신 분들이 다들 잡이 있으신 분들도 많다고 생각해요. 부업으로 하기 너무 좋지 않아요? 보드게임 작가는. 책 쓰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책을 한 권 써봤지만 나는 보드게임 작가다. 아, 이게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재미도 없고. 그래서 지금 오래돼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업데이트 하라고 지금 계속 이제 압박을 주시는데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 시간에 보드게임 만드는 게 훨씬 재밌거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된다. 근데 아무도 돈을 위해서 보드게임을 만들진 않아요. 다 좋아서 하는 거지. 그런데 좋아서 만들다 보면 돈이 됩니다. 돈이 되더라고요. 나쁘지 않아요. 오랫동안 열심히 하시면. 생각보다 괜찮다. 돈이 된다. 두 번째. 보드게임 작가는 메커니즘 개발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봉환 작가님께서는 테마로부터 시작해서 메커니즘을 거기에 붙이시는 거고요. 메커니즘을 떠올려서 거기에 테마를 입힐 수도 있죠. 저는 두 방법을 다 사용을 하는데 결국 보드게임 작가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출판사랑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드게임 작가는 메커니즘 개발자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한 단계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MDA 프레임워크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메커니즘이 있고 다이나믹이 있고 미학이 있는데 메커니즘을 만든 사람이다. 메커니즘은 그 규칙, 우리가 말하는 게임의 룰 플러스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아는 직관적인 게임 규범이 합쳐져서 게임 메커닉스가 돼요. 보드게임 작가는 이걸 써서 계약을 하죠. 그런데 사실 보드게임 작가는 메커니즘을 만든다기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다이나믹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뭐가 붙냐면 항상 플레이가 붙어요.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여기까지는 누가 잘해요? 지금 파란색으로 칠한 거. 이거 누가 잘해요? 요즘에 이거 누가 제일 잘해요? 챗 GPT가 제일 잘해요. 그런데 다행인 건 이거를 잘 못해요. 아직까지. 플레이라는 거는 이 메커니즘을 플레이했을 때 어떤 다이나믹이 생길까에 대한 예측을 잘 못해요. 그게 재미거든요. 이거는 약간 사람이 더 잘해요. 그러니까 룰을 쓴 다음에 GPT한테 야 이거 재밌을 것 같아 그러면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뭘 정해가지고 이게 선택 가지수가 많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재미도는 어떨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리는데 잘 안 맞아요. 되게 재미없는 경우도 있고 재미있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더 잘합니다. 그래서 작가가 이걸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작가의 역할은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이 플레이 했을 때의 재미를 검증할 수 있는 경험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미학이 붙으면 재미가 확대되죠. 이걸 하는 거에 누구예요? 출판사죠. 저는 아까 서두에서 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다 하시는 분이 주봉환 작가님 같이 이제 직접 출판하시는 작가분들이시고요. 저는 출판사랑 주로 계약을 합니다. 그때는 제가 하는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여기는 출판사에서 보통 합니다. 네. 그래서 보드게임 작가는 뭐다? 게임 메커니즘을 만든다까지 해서 더 나가서 게임 다이나믹을 만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굉장히 고뇌해서 뭔가를 막 창작을 해요. 보드게임 작가들이. 그래서 어떤 착각에 빠집니까? 역시 작가가 짱이야. 보드게임, 작가가 없는 보드게임은 없어. 나는 보드게임 작가야. 이 게임을 만든 사람은 나야. 라는 착각에 빠져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보드게임을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요. 아까 주봉환 작가님 강연에도 있었는데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보드게임을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프로세스가 있고 보드게임 작가는 여기 있습니다. 나머지 수많은 업들이 있어요. 이거를 혼자 다 하시는 게 이제 개인 출판사 분들이 이걸 혼자 다 하시면 못해요, 사실. 왜냐하면 종이를 출력해서
패키지하는 건 공장에서 하니까요. 그렇죠? 이 프로세스가 이렇게 많아요. 보드게임 개발자는, 보드게임 작가는 이 중에 뭘 합니까? 기획 창작을 해요. 그런데 본인이 다 한 걸로 착각해요. 아니에요. 협업을 잘 하셔야 됩니다. 협업이 너무 중요해요. 보드게임 하나가 완성되는데. 그래서 저는 보드게임 작가들이 이제 불만을 가져요. 왜 이렇게 인세가 작냐? 책은 소비자가 기준 몇 프로를 주는데 우리는 왜 항상 내 프라이스 기준이냐? 너무 우리는 돈이 안 된다. 근데 저는 보드게임 출판을 직접 한번 해보시라고 해요. 그러면 작가한테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이 얘기 나옵니다. 아니, 요거밖에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주는 거야? 저도 이제 제가 직접 출판도 해보고 쫙 했는데 지금은 협업을 통해서 보드게임 출판사와 출판 저작권 계약을 맺는 걸 위주로 해요. 이터레이션을 해보니까 그게 가장 효율적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가진 어떤 그런 하고 싶은 일 이런 것들을 시간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그래서 보드게임 창작자는 약간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나의 위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오래 롱런 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 네 번째. 프로토타입은 우리가 어때요? 심플하게 만들어라. 어차피 테스트하고 버릴 건데. 이거는 반만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하면 프로토타입은 두 가지예요. 테스트하고 많은 프로토타입이 있어요. 그죠? 계약이 안 되고 버려지는 프로토타입들도 있어요. 이렇게 만들면 되죠. 그런데 내가 출판사에 뭔가 제안을 해보겠다 하면 잘 만드셔야 돼요. 보기 좋게 가능하면 최대한 내가 만든 이 게임의 룰에 가장 적합한 도구를 사용해서 보여줘야 돼요. 왜냐? 예전 같지 않아요. 자, 예전에는 이런 거 가져가도 계약할 수 있었어요. 아이디어만 괜찮으면. 근데 이런 거 가져가면 뭐예요? 힘들어요. 출판사가. 왜냐하면 할 일이 많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지금 보드게임 제안을 받는데 다 비슷해 보이는데 얘는 뭔가 되게 있어 보이는데? 그럼 걔부터 테스트하겠죠. 이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보여주는 프로토타입은 진짜 이게 상품으로 나오면 어떨까를 상상하셔서 만드시면 훨씬 좋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다섯 번째.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플레이 테스트는 많을수록 좋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막 1000번, 2000번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풀테를 한 100번을 안 해요. 몇십 번 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자, 플레이 테스트가 많을수록 좋은 거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선구안이 좋아져야 된다. 오래 하다 보니까 프로토타입을 만든 다음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하면 결론이 나요. 이건 더 개발하자, 버리자. 예전에는 이게 잘 판단이 안 돼서 플레이 테스트가 길어졌던 거예요. 수정하고 테스트하고 수정하고 테스트하고. 근데 애초에 안 될 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두 번 해보고 이거는 더 만져볼 가치가 있어 그러면 만드는데 버리는 게 더 많아졌으니까 선구안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 플레이 테스트 시간을 아낄 수 있고 게임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 시간에 더 많이 만드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챗 GPT가 있잖아요. 우리가 테스트하는 용도는 첫 번째는 다이나믹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다이나믹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게 더 중요하고 제가 반드시 작가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게임이 어떻게 잘 돌아가는지 밸런스가 맞는지 이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AI가 해주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훨씬 아낄 수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 효율적으로 해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여섯 번째, 가능한 많은 출판사에 제안하라. 저도 게임 만들면 막 여기저기 찔러 넣었죠. 계약 확률을 높이려고.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가능한 많은 출판사에 제안하면 게임의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 뭐예요? 똑똑한 한 채. 우리가 얘기하는 거. 이거는 뭐냐면은 최고의 출판사랑 계약해라. 게임의 성관이 좋아지고 이 게임은 내가 볼 때 충분히 계약할 만한 가치가 있어라고 하면 신중하게 출판사를 고르셔야 되는데 이 게임에 가장 어울리는 출판사에 제안을 하시고 거기랑 계약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여기저기 찔러 넣어서 계약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
출판으로 작가 일은 끝난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출판하면 됐지. 저는 그전에는 출판 계약이 끝인 줄 알았어요. 계약하면 됐지. 돈 받고 뭐 이제 알아서 그럼 출판사 해야겠지. 그건 아니더라고요. 계약하고 나면 계속 게임을 고쳐야 돼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누구나 다 아는 거지만, 그래서 최종 상품이 나왔어. 그러면 작가 역할은 이제 끝났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출판하고 나서도 작가가 할 일이 있습니다. 게임 커뮤니티랑 함께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책은 이런 게 잘 돼 있어요. 책은 도서 출판 뭐라 그래요? 출판 기념회? 그런 거 하잖아요. 이런 게 굉장히 잘 되고 문화가 돼 있는데 보드게임도 점점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작가 브랜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점점 중요해질 거고 거기에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브랜드가 되셔야 돼요. 작가로서. 작가로서 개성이 있으셔야 되고 브랜드가 되셔야 되고 커뮤니티를 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동료 작가들이 지금 가가지고 진짜 행사 동안 고생하면서 그 팬 서비스도 하고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출판이 끝이 아니다. 출판과 동시에 또 그 게임 커뮤니티, 그 게임을 좋아하는 커뮤니티와 함께 소통하고 애프터 서비스를 해야 된다. 라는 거였습니다. 지금 빠르게 후루룩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30분이라 Q&A에 좀 집중하려고 그랬어요. 불을 좀 켜주시겠어요?